네, 반갑습니다.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자, 일단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전차 군단이 귀환한 듯한 느낌입니다. 아주 옛날에 리먼 사태 이후에 전차 군단, 정화조, 차화정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애들이 또 전차 군단 아니겠습니까? 얘들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들인데, 자,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어제 아주 좋은 모습들 좀 보여왔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울상을 짓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신저가가 나오는 증권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 내용들 좀 풀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죠. 자, 차트를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삼성전자 먼저 좀 알아볼까요? 삼성전자가 6만전자를 귀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요. 뭐 전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월요일날 증시에서는 살짝 좀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골든크로스 단기적으로 만들어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수를 많이 꽂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우리가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본다라면, 자,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대형주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대형주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꽂혀야 되는데,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지 시장이 올라갈 거란 말이죠. 또는 기관들이 매수를 해줘야지 시장이 바닥을 잡을 텐데, 자, 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대형주들에게 가장 먼저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뭐 5%도 올라갈 수도 있고 4%, 3% 이렇게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금요일날 나타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자, 이런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면 좋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65,000원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지금으로 대비해서 이제 한 65,000원까지면은 한 7, 8% 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아마 그 시장 같은 경우는 2,500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한 이유를 뭐 반도체주들을 그동안 너무 소외한 거 아니냐, 뭐 실적도 좋아질 건데 너무 뭐 도외시한 거 아니냐, 너무 나쁘게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거는 이제 그냥 하는 이야기고요. 나쁘다고 얘기할 때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저점권에 나타나는 당연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지수를 올려줘야지 시장 전체 적으로 끌려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같은 부분들은 3분기 지나면서부터는 성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3분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은 뭐 4분기, 내년도 1분기까지는 실적 전망치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경기만 조금 좋아진다라면, 경기에 대한 부담감만 조금 줄어든다라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삼성전자는 일단 6만원 귀환을 했지만, 7만원대, 8만원대 넘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좋은 흐름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전략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져 있지만 전략이 바뀌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신규 매수 뭐 상관없습니다. 뭐 더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좀 부담되겠습니다만, 만약에 6만원 아래로 떨어져서 59,000원대 나왔다. 더 사셔도 됩니다. 사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많이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디까지나 바닥을 잡아내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많이 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59,000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매수 의견 한 번씩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사시는 건 문제 없다고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조금씩 사더라도 맨날 사면 안 돼요.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계속 조금씩 사다 보면 결국에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포인트들은 약하게 확실하게 바닥에서 돌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비중을 많이 확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환 포인트는 아마 67,000~68,000원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욕심 같아서는 7만원대 넘어가면서부터 매수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서두르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조금 대응하시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올라갔을 때 대응하지 마시고요. 내려갔을 때 6만
15만원보다 쌀 때 조금 대응하시는 것은 괜찮다 이 말씀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지고 가시는 거 전략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도 뭐 크게 문제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지금 갭상승 이후에 5%대 상승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아마 월요일날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10만원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요. 하이닉스의 지지라인 때는 11만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계속 보유가 좀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종목은 매수 의견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매수 의견은 나왔었죠. 그래서 조금씩 매수하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 하이닉스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갭으로 치고 올라가서 저항대에 가까워지게 되면 지금은 매수 의견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이 몸통 쪽 아래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가격을 조금 싸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매수보다는 일단 홀딩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 신규 매수는 들어가지 말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만 전략 유지를 하시면 되겠는데 뭐 그동안 조금씩 사오신 분들이야 뭐 그냥 네, 쭉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 없겠죠. 대신에 이 저항대 11만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매수를 좀 준비하셔도 됩니다. 추세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여전히 이 지지선대, 저항선대 아래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바닥을 회복하는 구간이다 정도로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도체 전망 뭐 어디는 나쁘다, 어디는 좋다 얘기 나오는데 뭐 경기가 좋아지는 상태로 간다라면 또는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감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부분들은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걱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일단은 이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 홀딩 유지 잘 해주시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은 아직은 시기가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생긴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권장하지 않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로 넘어갈게요. 네, 자동차 쪽 보시면 전차 군단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자동차 부품 뭐 다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대신에 내연기관 쪽은 제외하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현대차에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은 전기차 공장의 건설이라든지 또는 미래형 자동차, 양산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 아이오닉 6인가요? 이게 한번 충전으로 뭐 서울, 부산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기술력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완성차 기대감이라든지 또 부품주대의 기대감, 또 자율주행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형 자동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화신, 뭐 만도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소형 부품주들 쪽에서도 분명히 내연기관 쪽이 아니라 이 미래형 자동차 쪽으로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같이 관심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뭐 지금 보기에는 전기전자,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좋은 흐름들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183,500원 나와 있는데 이 가격대 지금 보시면 단기적 이평선 때 다 돌파된 모습이라서 그냥 매수 접근하셔도 큰 문제 없겠다 생각됩니다. 단기적 목표 가격대는 뭐 20만원대 이상, 21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법 수익률 괜찮을 거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 매수 나쁘지 않고요.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대형주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매수가 쏠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급등하거나 이런 모습들보다는 천천히 움직이시는 모습이 좀 될 테고요. 현대차, 기아차보다도 부품주들이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시총 상위에 시가총액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위쪽에서 밀려 내려오는 애들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끌려 내려오면서 현대차가 그 자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 이제 향후 주도주들이 전기 전자 쪽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일단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일단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 네, 신규 접근도 나쁘지 않다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주 보도록 할게요. 네, 미래에셋. 증권주들은 한숨이 좀 나오죠. 미래에셋도 지금 신저가고요. 뭐 증권주들 거의 대부분이 보면 계속 쭉쭉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 왠지 아시죠? 네,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그냥 홀대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지들 돈벌이에만 급급해가지고 개인들한테 그냥 막 이상한 리포트 내주고 막 그러니까 개인들이 거래에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증권사가 돈을 벌려면 개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북적북적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수료
수익도 늘어나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늘어나게 되죠.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증권주들은 대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증권주들은 아주 독이 되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만 증권주들이 좋은 건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증권주들이 힘을 못 쓰는 게 당연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권주들은 움직임이 좀 애매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신용 그런 융자에 대한 어떤 이자율도 높일 거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뭐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신용 이자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같은 때 신용 쓰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용도 안 쓸 거고 이자가 높기 때문에 뭐 그걸 높여 가지고 뭔가 손실을 좀 메꿔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겠죠. 지난 1분기, 2분기까지도 얘네들 수익 잘 냈어요. 잘 냈는데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지금은 저평가니 아니면 주가가 많이 내려갔더니 뭐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시장이 올라가면 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증가세를 보일 때 그럴 때 증권주들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장이 적어도 2700포인트 이상은 올라가야지 증권주들에게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부담스럽겠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일단 맞겠죠. 다만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됐을 때 시장이 반등하게 됐을 때는 기술적 반등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지 마시고요. 내려가는 상황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하게 된다. 더 빠진다. 만약에 월요일날 만약에 5,900, 5,800원 나온다. 그러면은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삼성증권 볼게요. 뭐 비슷하죠. 상황들은 다 비슷해요. 뭐 지금 딱 보면 차트가 다 복사됐나 생각될 정도로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요. 증시가 일단 반등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 이것도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증권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RSI 지표가 이제 저점권에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저점 지지대까지 얼마만큼 내려왔느냐 그 부분이 이제 주가의 반등을 좀 이끌어내는 모습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요.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저점권까지 다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는 거라서 삼성증권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삼성증권 역시도 지금 저점 지지대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이게 2020년도 이 코로나 시점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쯤 되면 다 돌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익률은 그대로인데 주가는 쿡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퍼는 저평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다만 문제는 증시가 올라가야지만이 이 증권주도 올라갈 거고요. 증시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참여가 없다라면 증권주들의 반등은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네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주가 그냥 올라가는 과정이라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가더라도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증권주가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어야지만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도 볼게요. 이것도 뭐 특별한 다른 건 없겠죠. 지금 흐름이 계속 나타나는 거고 개인들이 또 가장 바글바글 됐었던 그런 증권사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권 다 잡아놓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2020년도, 21년도에 걸치는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려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면 재미 들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단기 상승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향 추세를 계속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개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시장이라면 증권사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직은 배가 불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권주들은 현재로서는 뭐 뚫고 나갈 방법이 아직은 모연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전략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 추가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면 그냥 홀딩하시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7만원 이탈하면은 그냥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비중을 축소한다라는 전략으로 보시고 뭐 이제 신규 접근 같은 경우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증권주들은 지금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증시가 계속 올라갈 텐데 장기적으로 놔두면 증권주들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증시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춘 그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 부분들이 말은 쉽고 각오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세요. 1년 반, 네, 이 정도 조정에도 못 버티고 다 튀어나가는데요. 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될지. 증시가 지금 바닥을 일단 잡는 것도 제법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바닥 잡고 그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까지도 봐야 되고,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개인들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증권사의 실적이 별로라면 여기서 큰 어떤 탈출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더 내려가지 않더라도 수익이 나기가 요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밀어뒀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그럴 때 관심을 다시 가지시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주도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뭐 저평가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라면 퍼는 점점점 네, 자기 가치대로 돌아가게, 점점 높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증권주들은 일단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않는 게 지금은 유리합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증권주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차군단, 이 전차군단을 그냥 뭐 묻기 좋게 이렇게 한 거지만,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있는 이 주력 대형주들이 일단 시장을 끌어올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